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1억이 있을 경우에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으냐라는 질문을 현직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받습니다. 자, 두 가지 옵션으로 월세를 바탕으로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1억으로 부동산을 샀을 경우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일 경우에 약간 그 버퍼가 있긴 하겠지만 30만 원에서 보통 한 50만 원 정도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배당 투자를 월세 개념으로 바꿔보면은 1억을 투자했을 때 약 한 7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를 버퍼로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기준으로 30만 원과 70만 원 이 어처구니 없는 비교를 제가 30가지 정도의 ETF를 비교해 보면서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전제는 절세 계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고요. 하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부동산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삼각지역에 오피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매매 가격의 분포를 보면 3억에서 한 6억 3천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평수가 한 3억 정도 할 거고요. 큰 평수는 뭐 한 6억 정도까지 가겠지만 어쨌든 월세 실거래가를 보면 1000에 85, 2022년 10월임을 가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1000에 한 90 아니면 한 100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가정을 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3억 투자해서 월세를 90만 원을 받게 되면은 실이자율이 3.6% 받게 되지 않습니다. 세금이나 뭐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자, 실제로 3억 투자를 배당으로 구성했을 경우에는 월에 한 200만 원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배당 투자의 마법입니다. 배당률은 8% 정도를 가정했는데요. 8%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봐야 될 부분 하나가 시세 차익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오피스텔 물론 이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시세 차익에 무관하게 하나를 오피스텔을 들고 있으면 여기에 나오는 월세를 바탕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JP ETF의 경우에도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이 한 주를 보유했을 때 배당이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수입이 있으시더라도 월 수입으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월 수입이 없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처럼 월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통하는 종목이다라고 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배당주 특징이 주식에 대한 부침이 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흐름에서 움직여주는 거 마찬가지 오피스텔도 좋은 지역일 경우에 이 정도 흐름에서 움직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라고 봤을 때 주식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입니까? 하겠지만 배당주의 특성은 주식이 많이 오르면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어차피 배당주의 특성이 배당은 일정하게 나오는 형태가 많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한 주보다 더 살 수 있는 이 배당 수익률의 매력을 바탕으로 저가에서 올라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바로 SCHD 그리고 JP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 자, 한번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자산 규모가 큰 커버드콜 ETF입니다. 커버드콜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배당을 위주로 구성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JP랑 JQ 그리고 QILD가 최근에 가장 높은 그 순자산 총액 AUM이라고 하는 순자산 총액이 늘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커버드콜입니다. 자, JP모건의 ETF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설명드릴 JP는 7.3% 정도의 평균 분배율을 평균 배당률을 나타내고 있고 월 지급식입니다. JQ 마찬가지로 나스닥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인컴을 만들어내는데 8.9%의 수익률을 주되, JQ는 기초자산이 나스닥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오를 때는 미친듯이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또 미친듯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부동산 같은 그런 수익을 추구하기에는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QILD 역시 마찬가지로 글로벌 엑세스 나스닥을 기초자산으로 한 커버드 콜 형태이다 보니까 배당은 많이 주는 데 있어서 많이 주는데 반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디보 같은 경우에도 상장지수 펀드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옵션도 같이 투자하면서 배당을 주는 형태로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수익률 자체가 조금씩 부침이 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형태도 비슷한 형태로 커버드 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배당 자체도 수익률이 꽤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커버드 콜 형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설명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주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너무 많이 움직이면은 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팔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동소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해외 상장된 월 배당 ETF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타미당이 포함된 국내 상장된 월 배당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을 바탕으로 배당을 주는 것들, 그리고 빅테크를 기초자산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을 주는 것들, 국채를 바탕으로 액티브한 형태를 보이는 것들, 그리고 타미7, 여러분 타미당 7 좋아하시죠? 458760을 쓰고 있는 타이거 미국 배당 주식, 즉 많이 움직이지 않는 SCHD를 기본 자산으로 하고 있고 7% 정도의 배당을 목표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들, 그리고 요게 바로 미국 직상장된 ETF들인데요. 마찬가지로 월배당 형태로 DIA랑 JP, JQ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은 상품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것들이 여기 직투들은 ISA나 그 다음에 연금에서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그대로 베껴서 추종하는 형태로 한국형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4억만 플러스가 나더라도요, 세금이 22%다 보니까 거의 8천만 원 이상 세금이 나가요. 여기 있는 상품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은 크게 기대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수익을 세금으로 다 내지 않기 위해서 요거는 세금 절세 상품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왜냐면 얘네들이 10% 이상씩 배당이 나오다 보니까 순식간에 금액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절세 계좌를 바탕으로 하는데, 절세 계좌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까지는 여기까지 하시고, 한도가 안 되는 것들, 한도가 이제 넘는 것들은 여기 투자하시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인기가 많아요. 전부 다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요. 참고해서 보시고요. 오늘 말씀드릴 건 JP입니다. 자, JP 모간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JP 모간에서 운용하는 대표적인 월배당을 주는 커버드 콜 액티브 ETF 형태입니다. 자, 배당률은 제가 최저로 써놓은 겁니다. 보통은 8% 정도로 나오고요. 많을 때는 12%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연 보수는 0.35%고요. 제가 한글로 조금씩 중요한 것들은 바꿔놨습니다. 상장일은 2020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4년간 운영한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8%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했던 그런 히스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월배당금은 한 주를 갖고 있을 때 0.36달러를 매월 주는 형태이고요. 연간으로는 4.16달러를 주고 있어서 연간 배당률을 지금 가격이 조금 올라왔을 때를 배당금으로 나누게 되면은 7.33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표준 편차라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는 건데요.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로부터 얼마나 많이 벌어지느냐는데, 보통 되게 14%, 15%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이런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JP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절반이다. 그래서 이 고점을 기준으로 많이 안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종 섹터를 보시게 되면 2.21 정도의 평균 배당률, 그리고 연간 배당금으로 약 1달러 정도를 주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대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한번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월배당과 그리고 고배당의 장점입니다. 솔직히 배당이 7%, 8% 그리고 많게는 12%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고배당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덜 움직여야 돼요. 배당을 10%씩 받는데 주식이 20%씩 빠져버리면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나스닥의 지수를 한번 보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22년도에 급락했을 때, 그리고 23년도에 급등했을 때, 24년도에 급등했을 때 세 가지가 가장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나스닥은 22년도에 35%가 빠졌었고요.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23%에는 55%가 올랐고 24년 7월까지 21%가 오른 상태입니다. 자, JP, 오늘 말씀드릴 JP는 하락폭일 때는 하락폭이 적게 빠졌어요. 물론 상승폭일 때도, 상승 흐름일 때도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승할 때는 덜 상승하지만 하락할 때는 덜 빠지는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오를 때 더 많이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주식이 계속 오르면 좋겠지만 이게 언젠가는 내가 들어갈 때가 고점일 수가 있겠고, 실제로 많이 빠졌을 때는 거의 50% 가까이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고 고점에서 50%를 맞아버리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산가 분들은 나스닥 투자를 사실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시드를 빠르게 안전하게 분류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죠. 실제로 여기 22년도에 보면 저가는 35%까지 빠졌었고요. 23년도에 고가는 이제 55%까지 올랐었던 거. 이런 데이터까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JP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빠지고 적게 오르고 적게 올랐다라고 보면 됩니다. 분산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변동성에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라고 써놨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JP는 기본 종목을 한 80% 가까이 투자를 합니다. 총 100의 자산을 바탕으로 80% 정도를 주식으로 하고 나머지 20% 내외에서 비중을 적정하게 섞어가면서 옵션을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주식에 포함되는 80%의 비중은 철저하게 분산 투자가 되어 있어요. 1.7%, 1.7%, 1.6%, 5%, 4% 해서 2%가 넘는 비중을 담은 종목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 아무리 좋은 엔비디아라도 1%대밖에 담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철저한 분산 투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표준 편차는 7% 정도이기 때문에 1년의 변동성은 약 7% 정도를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섹터별로는 기술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14%밖에 되지 않고요. 많은 것들이 금융섹터, 배당을 많이 주는 헬스케어, 배당을 많이 주는, 왜냐하면 얘네들은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 금융섹터가 망할 수 없고, 건강이 망할 수 없고, 산업재들이 망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자, 그만큼 배당주의 특징들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주를 담음으로써 실제로 지수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추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포트를 워낙 많이 나눠 담았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 자, 총 보유 종목 수는 137개입니다. 얘는 블룸버그에서 실제로 가져온 거고요. 137개의 종목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트레인 테크놀로지스에서 비중을 이렇게 담은 게 실제로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도 있고 뭐 FB도 있고 엑소모빌도 이렇게 있는데요. 자, 실제로 미국을 대표하는 테크 종목들도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엔비디아도 31위에 있고 얘도 1.18 정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뭐 100% 담지는 않아도 이렇게 간접 투자를 형태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1위에 포함되어 있고 거의 모든 섹터들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번에 배당주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할 텐데 얘는 60년 연속으로 배당을 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JP 모건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실제로 이 JP에 대한 그 운용 전략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해왔는데, 이 총 투자 금액의 목적은 80% 정도의 정책적인 의미로 봤을 때 파생상품과 주식들을 포함을 하고 S&P 종목들을 추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S&P 같은 다른 종목들을 추구를 하게 되고, 어떤 종목들을 뽑느냐라고 봤을 때는 낮은 변동성과 S&P에 대해서 낮은 변동성과, 그리고 실제로 S&P 풀 마켓 보다도 변동성이 작은 종목들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주식을 80% 가까이 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자, 프리미엄의 원천이 되는 바로 이 옵션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은 여러분들 타미 7 아니면 뭐 에이스 15 아니면 타미 10 이런 것들은 배당의 목표를 정해놨어요. 7% 프리미엄 다우존스라고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이 숫자에 민감하기 때문에 7%라고 써있으면 7%는 나오겠구나, 혹은 15%라고 써있는 거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15%라고 써있으면 15%는 주겠구나 라고 써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높은 거는 실제로 배당을 주긴 하지만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일단은 난 모르겠고 한번 해볼게 라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JP는 완전 다릅니다. 이런 숫자가 없어요. 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자, 옵션의 매도는 매수와 반대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옵션 매수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올라가요. 잘못 그렸다. 요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이걸 다시 지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워. 헷갈리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이게 바로 옵션 매도 그래프예요. 콜옵션 매도 그래프고요. 요 정확히 반대되는 게 콜옵션 매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콜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요만큼의 프리미엄을 주고 요 숫자가 넘어가게 되면은 대박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를 다 먹겠다라는 그런 구조예요.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무슨 말이냐? 여기를 못 넘게 되면, 여기를 못 넘게 되면은 이 콜옵션 프리미엄은 복권의 그 매몰 비용처럼 꽝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 매몰 비용은 요 일정 시점을 넘어가는 숫자부터는 대박이 나는 그런 구조예요. 자, 반대입니다. 자, 콜옵션 매도 그림, 요 빨간색의 매도 그림, 진하게 매도 그림은 요 옵션의 프리미엄을, 콜옵션 매수자의 프리미엄을 받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다 내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넘어가는 숫자부터는 요 올라가는 이 부분들을 메꿔줘야 돼요, 나는. 그래서 여기 손실을 보는 그 부분들을 메꿔줘야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을 어떻게 메꿔주느냐? 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80%를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손실 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여기에서 손실 나는 부분들을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주식에서 일부를 떼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7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난 주식에서 10만큼 벌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3만큼 손실을 물어줘야 되다 보니까 나는 7만큼의 이익을 취할 수 없는 거죠. 자, 반대로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나는 이 프리미엄만큼인 뭐 예를 들면 7, 이만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주가가 이만큼만 오르지 않으면 나는 7만큼의 수익을 항상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배당의 재원입니다. 자,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버리게 되면은 나는 7만큼 배당을 무조건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5만큼밖에 못 벌었지만 7 배당을 줘야 된다. 이런 시기가 분명히 오겠죠. 5만큼밖에 안 올랐는데 7만큼 배당을 무조건 줘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상존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제피는 이런 어떤 목표 배당률을 정해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 실제로도 이 7에서 12%까지 움직이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1년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밴드를 그려서 보면 7%에서 12%까지 시장이 좋았을 때는 배당을 더 많이 줬고요. 시장이 지금처럼 약간은 좀 불리하다라고 했을 때는 배당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당연히 매월 초에 월 단위로 배당을 지급하는데 일단은 7%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고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배당의 매력이 감소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싼 만큼 더 매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한 주당 혹은 한 주당 살 수 있었던 그런 제피 주식을 1.5주를 살 수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배당이 7%가 아니라 한 10%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타미 7, 타미 10, 타미 15 같이 배당을 딱 정해놓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펀드의 순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죠? 10,000원을 투자했다가 5,000원이 되면 반토막밖에 안 난 거지만 50%밖에 손실이 안 난 거지만 다시 만회하려고 그러면 얘는 200%가 올라야 돼요. 그러다 보니 NAV가 한번 떨어지면 약간은 좀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얘는 NAV를 하향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특별한 전략으로 인해서 주식도 따로 인덱스를 베끼지 않고요. 주식도 본인들이 피킹한 종목들 그리고 옵션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트레이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도 보시면 이 가격 변동폭은 이렇게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요. 중간값으로 기준으로 변동폭이 약 맥스 10% 이내입니다. 보통은 7%에서 8% 정도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주당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현재는 56.38달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억 원 투자를 했을 경우에 환율은 1350원을 가정했을 때 약 74,000달러가 되겠죠. 그러면은 나누어 보면 1313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 배당금은 여기 대략적으로 4.1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5,400불 정도가 되고 월로 나누게 되면 452달러. 그래서 원화 환산 시에 1억 원만 투자했는데 불구하고 61만 원씩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계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배당이 7.33이었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배당이 많았을 때는 12%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배당이 이미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크게 메리트가 없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ETF이니까 그냥 매도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약간 빠졌고요. 그래서 오피스타일 2억 정도 투자하는 거와 1억 정도의 제피를 투자하시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안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장기 투자에 대한 좀 약간 의문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제피에 투자한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평균 8% 정도 수준의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서 보셨다시피 상승장에서는 이 커버드 콜 전략 때문에 요만큼 물어줘야 되는 부분, 많이 오르게 되면은 요만큼 물어줘야 되지만 적게 오르거나 보합이거나 빠지게 되면 요만큼이 다 내 겁니다. 그래서 요 급등을 했을 경우에 물어줘야 되는 부분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나도 주식이 있어서 요만큼 물어줘야 되는 부분, 그래서 조금 덜 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덜 빠집니다. 왜냐하면 빠질 때 주식도 빠지겠죠. 그렇지만 이 프리미엄을 받은 것만큼 상쇄가 되다 보니까 일부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런 특징을 기대하시면 되는 거고, 제피 3년간 투자 성과는 약 7점 한 후반대 되는 것 같습니다. 슈드 같은 경우는 13%였고요. 그다음에 S&P의
리스크를 100% 투자한다라고 봤을 때는 33% 가까이 수익이 났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안정형과 공격적의 중간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면요. 일단 적은 스트레스로 큰 수익보다는 8% 정도의 배당 투자를 즐기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 시장이 좋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욕먹을 것 같아요. 근데 SPY나 QYLD나 이런 그 지수를 투자하는 형태인 경우에는 최근에 아무래도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성과가 좋은 게 사실이에요. 자, 지금 여기 보면 52주의 하이 같은 경우에 이거 밑에 가려버렸네. 아무튼 보시면은 요 JP 그리고 나스닥에 투자하는 커버드 콜, 그다음 나스닥에 투자하는 거, SPY나 S&P에 투자하는 것들은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주식이 늘 이렇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편차를 감안하면 JP는 많이 안 움직입니다. 보시면 많이 안 움직여요. 변동성이 52주 하이와 52주 로우를 비교했을 때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SPY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뭐 거의 한 150불씩 움직였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년간 평균 배당률은 8% 가까이 됩니다. SPY가 1.5%, 얘는 QYLD는 최근에 커버드 콜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얘는 이제 3.26%, 얘는 8% 정도 되니까 중간 정도 하는 정도의 장기 투자에 적합한 ETF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제피는 사실 완성형 투자예요. 보통은 이제 기본탐이나 아니면은 슈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나스닥 포트를 섞기를 제가 많이 권유를 드리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여러 가지 섞으면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이 투자법을 기억을 하시고 또 나머지 상품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배당 포트폴리오를 잘 꾸리신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그 방송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